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이기찬, 대도서관, 쌍욕한 신인 걸그룹 네이처의 룩하나. 진짜 이기찬 씨는 예, 20년 전에 신인 때부터 봤는데 네네. 변함없어요. 더 멋져진 것 같아요, 오히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비결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되게 아무도 모르셨어요, 고등학생인지. 맞아요. 아, 그래요? 노안이었나, 그때는? 조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 저 때가 때가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고등학생이죠. 근데 저때 플리즈 부를 때 아니고요. 고등학생인데도 누가 봐도 담배 피게 생겼잖아요. 느낌이. 아니, 근데 대도서관은 이기찬 씨 어릴 때부터 굉장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노래방 가면은 늘 이제 플리즈 진짜 늘 불렀었어요. 이기찬 씨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약간 이기찬이다. 야, 이거 일이 점점 커지는데. 대도서관 그러면 노래 조금만, 이기찬 씨거 조금만 부를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에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녀의 까만 눈을 기억해 촉촉한 그 죄송합니다. 덕후까지는 아니고. 딱 이 가을쯤이면 이긴찬 씨 목소리 진짜 좋잖아요. 딱 듣기 좋잖아요, 이긴찬 씨. 그래서 마침 새로운 곡이 나오는데요. 지구인이라는. 지구인. 무반주로 그냥 몇 소절만. 네. 참아왔던 그 눈물이 흘러 눈앞이 흐려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닿을 그곳 나의 별을 향해. 구독자 수가 한 200만이 넘었죠? 250만이죠? 187만 명. 야. 아, 그냥 넘어가지 그랬어. 나는 좀 이렇게 과장해서 몰아주려고 그랬더니 187명? 아, 187만 명. 사실 민경 씨도 요즘 1인 크리에이터 요정으로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채널 이름이 왜 그냥 민경 장군으로 한 거예요? 왜? 아, 요정 이런 것들 너무너무 예쁜데. 장군으로 했어요. 요정이라 그러면 왠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오, 지금 장군 같아요. 장군 이렇게 해서. 장군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잖아, 우리 네이처가 데뷔한 지 한 달입니다. 와. 이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네이처의 리더. 랄랄리, 랄랄라, 랄랄루, 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귀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2달 지나면 안 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편하게 안 쓰는 것 같은데 외국분이에요? 네,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배우는데 좀 어렵진 않았어요? 저 원래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선생님 안녕히 죽으세요. 역시 3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만나보시죠. 이 결혼 반대일세. 바람난 남편, 분노의 가족. 분노의 가족. 야, 세다, 세다. 결혼을 반대했더니 결국 남편이 바람나서 가족들이 다 고민이 하나야. 바람난 남편입니다. 예. 여기 남자 배역이 하나 필요한데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오신 네. 네. 이기찬 씨 초대합니다. 헐리우드 보자. 안녕하세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바빠 죽겠습니다. 근데요 아주 큰 집 하나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떼레레레 떼레레레 여보 어디야?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 영어로. Why are you calling so much? I'm here in front of Mokposi. 끊어는. See you later. 전국 방방곡곡 싸돌아 다니는 남편은요 바다 낚시 강입니다. 바다 낚시. 게다가 어찌나 뻔뻔한지요. 우리 남편은요 이거 낚싯대가 망가졌는데 AS 좀 맡기고 와.
조심히 들고 가서 택배로 잘 붙여. 아니 저한테 온갖 잡일까지 시켜대는데 문제는요 제 뱃속에 지금 넷째가 있어요. 넷째. 이 사람 대박이다. 아니 여보 저기 잠깐만요. 지금 중간까지는 그냥 뭐 남편 역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좀 못됐거든요. 지금 넷째가 있는데도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훨씬 더 나쁘게 못되게. 여보 이제 육아용품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 맞다. 저 이번에 낚싯대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낚싯대랑 릴이랑 또 뭐 사야 돼? 진짜 나빠 보였어요. 여보 이번엔 정기검진 날인데 아주 난 못 가. 난 피곤하다고. 아니 낚시 갈 때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곧 태어날 애는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넷째 태어나도 이 지경이면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안녕하세요에서 남편 정신 확 하고 차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이기찬 씨 연기에 대해서 헐리우드에서 활동. 난 못 간다고. 내가 병원에 가 이래 지금 낚시를 하러 가야지 말이야. 제자리로 가요. 네. 자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이기찬 씨 대도. 아우, 민경아 일어나봐. 우리 이 마음 알지? 우리 알지. 앉았다 일어나. 아유 괜찮겠어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지금? 네, 골반 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원래부터 아기 가지고 나서부터 좀 골반 쪽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속상했으면 저희들한테 고민 사연을 보냈어요. 집에서 쉬기도 힘든데.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풀어야지. 지금 애를 지금 넷째를 임신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지금 고민해서 그 사연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지속된 지가? 지금 8년이요. 8년이. 아니, 무생활이 그대로? 네. 낚시 다니고 계속 집안일 안 더. 네. 결혼 초 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냥 초 때 출산하고 시동생이랑 낚시를 갔다 온다고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이제 미친 듯이 빠지기 낚시 시작했어요. 빠졌구나 그때. 시동생 꼴드베기 시켰네요. 네. 같이 나오지 그랬어요. 아니 낚시를 얼마나 하시길래 이 정도로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냥 미쳤다. 확 와닿네요. 매일매일 가는 거네, 거의. 네, 쉴 때마다 가고요. 쉴 때마다요? 평일에 가진 않죠 그래도. 평일도 가요. 주말에도 가고. 집에 언제 계세요? 거의 쉬는 날은 없어요. 바다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기본이고 태안, 목포 전국을 다니시네. 뭔데? 그리고 잠깐 갔다 올게 이랬던 게 6일이에요. 잠깐 갔다 올게 이랬던 게 6일이에요. 잠깐 갔다 오고. 해외 원정 뭐 이런 거 가시나요? 아니요, 그때 해남까지 갔었어요. 해남 땅끝마을에. 그때도 이제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왜요? 자기네 놀러 갔던 건데 뭐가 되니? 미안해도 아니고. 네, 미안해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도 못 들었어요. 그 말만 하면 아직까지도 화를 내요. 그 정도 빠지셨으면 네. 몇 년째 네, 집에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돈이 지금 낚시 8년 동안 가면서 한 게 몇천만 원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 낚싯대 베란다 쪽에 6대가 있고요. 그리고 릴도 8대가 있고, 그리고 시댁에 또 3대가 있고, 배 타러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들고, 그 갔다 오는 기름값도 들기 때문에 2, 30은 그냥 기본으로 깨져요. 한 번 가는데. 기본 2, 30. 네, 근데 제가 저번에 한 번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기용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저희 신랑이 거기서 옆에서 나 낚싯대 하나만 더 사고 릴 하나만 더 사면 되겠다. 아, 얘기 듣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아니 여기 나올 정도면 남편한테 몇 번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돌아오는 거는 알았어. 그냥 알았어만 하고 끝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안녕하세요 나가자고 했어요. 사연을 내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판 내죠.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당당하다는 얘기야? 어디 한번 아 근데 안녕하세요를 진짜 제가 보는 예전 일반인 때부터 쫙 봤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 나 같으면 저길 부끄러워서 못 나갈 건데 어떻게 나가? 그만큼 근데 당당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 너무 당당한 거야. 우리 알게 해주자. 그래서 이게 진짜 리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네요. 사실 우리가 진짜 정말 아내 말대로가 사실이라면 남편은 정말 여기서 박살나거든요. 불가능해요. 새로운 입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남편을 만나볼게요. 남편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 박스는 그래도 나와줬으니까 저희가 쳐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와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남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이런 게 막 고민거리가 되나 싶었고 그렇지. 집사람이랑 나이 차이도 있고 네. 10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어려서 이해를 못 해주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 그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노력은 했어요. 많이 낚시를 전에는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갔거든요. 이제 넷째 들어서면서 노력을 네.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그 안 가는 시간에는 육아를 좀 해요? 저 나름대로 집에 있으면은 저녁마다 애들 씻기고 제가 몇 년 동안 씻겼거든요. 셋을 다. 지금까지? 나름 도와준, 예. 요 근래 들어갖고 좀 허리가 아파갖고 예. 제가 한 3개월 동안 못 씻겼어요. 3-4개월을. 잘해준 건 기억을 못 해주고 좀 이제 아쉬웠던 거 그런 것만 기억을 하는 것 같네요. 진짜. 지금 저희가 꺼냈던 칼이 되게 무뎌졌어요. 아니, 저녁마다 애를 시켰다는데? 애를 씻겼다라는 세 명을 다 씻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이 진짜 너무 아파요. 제대로 눕지도 그럼. 못하잖아요. 걷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저는 저희 신랑한테 시킬 수밖에 없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시킨 건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생색을 낸다. 네. 원래부터 계속 씻겼던 것처럼. 애기용품 뭐 살까 고민할 때 AS 부탁을 네. 그 사실인가요? 네. 예, 사실입니다. 그게 일정 회사에서만 딱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줘야 돼요.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집사람이 되게 꼼꼼하게 잘해줘요. 딱 보내주고. 아니, 애기용품 산다는 얘기는 귀로 흘려 듣고. 애기용품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음 기억이 안 들으셨죠? 나죠? 무조건 들었죠. 그러면 그 낚싯대를 어디 가서 집에 와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낚싯대나 리를 들고 가요. 어디로 우체국으로. 우체국까지? 아, 거기서 이 택배를 배를요? 싸는 거구나. 애들 셋 때리고. 애셋 때리고? 애들 셋 때리고. 애셋 때리고? 셋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 명은 잡고 혼자 한 명은? 한 명은 혼자 걸어가는 거죠. 혼자 걸어가고? 네. 그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야 찾기는 가지 마! 네, 맞아요. 빨간불에 거기가려고 빨리 이렇게 하면서 낚싯대는 입으로 물어요? 아니요, 그냥 한 손으로 잡고 아니면 낚시 가방이 있으니까 어깨 메고 어깨 메고 두에 잡고 한 네. 명은 소리 질러가면서 네. 네. 그러고 가요. 또 있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출장 가면 항상 전화가 와요. 뭐라고요? 유정아, 나 낚싯대 좀 보내줘. 출장 낚시 그 가방 좀 출장은 일 보내줘. 출장이구나. 네, 그거를 이제 무겁다 보니까 나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삐졌어요. 삐져서 화내고. 그럼 전화 또 끊어버려요. 그리고 막 한동안 여러 말 안 가지 다 하고 갖췄네. 아니, 근데 그러면 거기서 보면 대여 낚시도 있잖아요. 그 굳이 애 셋을 데리고 그렇게 와이프한테 보내야 됩니까? 빌려서 할 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게이머들 중에서도요, 자기 키보드랑 마우스 아니면 안 하시는 그래, 분들 그래. 자기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PC방 가서도 자기 키보드랑 마우스 자기 장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볼 때는 약간 자기 장비 아니시면 안 할 레벨인 거예요, 지금. 맞죠? 네, 맞습니다. 보수 정도 되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한 달에 그러면은 대충 비용이 말씀해보세요. 본인. 50에서 한 60 정도. 아니 지금 기준을 한 번 다니는데도 50이니까 5번 좀 다니면 250? 한 달이면 그렇게 그죠? 되네요. 대충 내 계산이요? 남편분이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돈 관리를 부인께서 제가 다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하세요? 저희 신랑이. 근데 모르세요? 언제부터요? 저희 초기 때부터 그랬어요. 생활비를 타서 썼어요. 근데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도 눈치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핀을 한두 개를 사줬어요. 애들 이제 다 해서. 근데 그 핀이 많이 비싸요.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도 아니고 달랑 2-3천 원씩이었어요. 한 개. 서운한가 보다 또. 아유. 2-3천원짜리. 눈물 나.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만들어주면 되지 왜 샀냐고. 핀을 만들어주라고. 핀을 만들어줘. 낚싯대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왜 사? 나무꾼지를 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지. 진짜 그 근데다가요. 얘기랑 똑같죠 뭐. 저희 신랑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 연애할 연애 때는요? 때 빼고. 연애할 때도 없었어요. 미역국 끓여준 게 다였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멋있었어, 저 남자가. 코 꼈나 봐요. 아, 나. 임신 때는?
임신 때도요 졸라 돼야지 많이 사줬고요. 그리고 옷도 지금이 배가 많이 불렀어요. 신랑한테 돈 달라 그래서 저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티를 사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신발, 옷, 슬리퍼 다 메이커예요. 어머. 없는 게 없어요. 옷도 거의 다 명품 옷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돈을 쓰면서도 저희 신랑한테 항상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제일 치사한 건데 그게. 오빠 나 이거 뭐 샀으니까 이거 얼마야? 오빠 나 이거 뭐 샀으니까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방사야, 네, 보고. 안 그러면 뭐라 해요. 아니 이거 좀 물어봅시다. 본인은 좋은 거 메이커 다 사서 쓰시는데 왜 아내분이랑 그거는 몇천 원 쓰는데도 막 뭐라 그래요? 집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재주는 본인이 제일 좋으세요? 손재주는 본인이 제일 좋으세요? 저기 남편 지금 이 상태로 누르시죠 하면 200표 물표 나올 것 같거든요. 기회 드릴게요. 그냥 얘기해봐 진짜. 연애할 때도 생일 선물 하나 없어. 뭐 생일 때도 아무것도 없어. 이건 왜예요? 미역국은 끓여줬는데 제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 미역국 그래도 아니 미역국은 엄마도 끓여줘요. 엄마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예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생일 때 예, 네가 예. 원한 거 해준다고. 예. 집사람이 대놓고 말하더라고. 필요 없다고 나는 미역국 하나 하면 된다고. 아 그 말을 좋아요. 남편이 지금 자 남편은 아내 말을 상당히 잘 듣는 남편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자 그러면 임신했을 때는 임신복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번에 사라고 돈 줘갖고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원이랬다며요. 이번에만 산 거예요. 이번에서 이번에만. 큰애 네, 때는 첫애 때는. 큰애 때는 저희 엄마가 두 벌 사줬어요. 아이고. 둘째 때는 그거 갖다 물려 입었고요. 셋째 때도 그거 갖다 물려 입었고요. 예. 그게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저희 신랑한테 얘기해서 그래갖고 돈을 준 게 5,000원, 10,000원이에요. 지하 상가 가서 그것도. 어떻게 5,000원짜리 임상복이 있긴 있어요? 네, 펑퍼지만 그냥 박스 티옷. 야 그때도 애들 민경아 둘 네 데리고 벗어. 이게 임상복이 진입해요. 저 이거 지금 이거 눈물이 난다. 마구 진짜. 진짜. 남편 그냥 솔직하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오늘 기준. 지금 아내의 답답함이 그거예요. 좋아 나한테도 그러면 자기한테도 아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게 하고 섭섭하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근데 그렇지. 아내의 항변은 그거잖아요. 저는 자주 사는 편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사나 두 번 사나 그 정도밖에 안 사요. 예. 대신 살 때 좀 이제 사더라도 이왕 살 거 비싸더라도 메이커 살라고 그런 거고요. 그 메이커 시르프는 얼마였어요? 운동화요? 한 15만 원, 13만 15만 원. 원. 네. 윗들이 또 메이커 뭐 사면 요즘 얼마예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대에서 15만 원. 평균. 보통 첫 아이 출산할 때는 그래도 남편분이 많이 신경 써주시잖아요. 그치 같이 옆에 있어주고. 첫째 가지셨을 때는 어땠어요? 초기 때 이제 홍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홍어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했는데 알았어만 했어요. 그래갖고 2달을 졸랐어요. 오빠 나 홍어 먹고 싶어. 홍어 사줘. 제발 좀 사줘. 친구 와서 그때 저희 신랑이랑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홍어 먹는 게 다고요. 오리고기를 제가 사달라고 했었어요. 저번부터. 그것도 2달 넘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안 사줬어요. 그래갖고 아는 언니가 너무 안쓰러워갖고 유정아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진짜 몇 마리를 배 터지게 먹었어요. 언니가 사줘서? 네. 난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방송 안 나가도 되는데 무슨 심보예요, 그게?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해 안 안 가요.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뭐 먹고 싶다고 계속 그것도 애도 아니고 아내인데 집에 왔는데 시간이 도착을 하니까 11시인가 되더라고요. 근처에 홍어집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 문이 닫았어요. 아니 요즘 배달업체 얼마나 좋은데요, 배달업체. 그 집 거밖에 안 먹어요, 저희 집안이. 예? 삼합이 있는데 다른 집 거 먹으면 맛이 없고 그 집 게 맛있어요. 딴 거는 안 드세요? 그 집 것만 드세요? 저는 그때는 그 집 것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홍어 자체가 먹고 싶어요. 그래.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남편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거의 속 터져 죽는 그죠? 죽겠어요, 그죠? 살살 빠져나가는 남편이 스타일이야. 이렇게 조금 뭐 다 가진 이유를 다 대서 계속 듣다 보면은 됐어, 알았어. 한번 이렇게 될 것 같아. 어때요? 포기하겠고 여기서 막 뭐가 그러니까. 응어리가 꽉 막혀 있어요. 잠깐 얘기해봤는데 지금 막 답답해 죽는 거야. 나뭐 뽀쭉뽀쭉 한거 긴 거 있으면 여기서 긴 거 있으면
플라스틱. 얄미워가지고. 2달 전에요. 말다툼을 하다 이제 배가 뭉쳐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려 앉아갖고 결국엔 구급차를 전화해서 불렀어요, 제가. 그때 와서 링겔 맞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쌤통이다. 쌤통이다. 나한테 말대꾸 하니까 왜 쌤통이야? 나한테 말대꾸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남편이 야, 진짜 내가 금년에 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최악이거든요. 진짜. 금년에 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원래 흥분 안 해. 야, 아니. 제가 장난이 좀 짓궂은 것도 있고 그만 이거 더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그 돼. 말은 하지 장난이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아니 아니면은 발음이 좀 너무 더워서 찜통인데 이런 찜통인데 몰라서. 아니, 찜통인데. 이건데? 그거였겠지, 그거였겠지. 들어볼게요. 말투는 어떤 말투였어요? 한번 쌤통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다고요? 쌤통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다고요? 저만투야, 지금 저만투잖아. 차라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걱정하면서 막 약간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쌤통이다. 그래, 이거였어, 몰라. 이거라면, 그냥 아예 그냥 장난치고 그랬는 것보다 근데 쌤통이다, 쌤통에다 말한 거는 잘못 말했다면 잘못 말한 건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걱정되니까 병원 쫓아간 거고. 그러니까 장난처럼 이렇게 네. 짓궂게 얘기한 거다 이거죠. 100% 진심으로 쌤통이다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이제 본인도 느끼셨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사람이 안 될 뻔하셨어요. 지금 아까 쭉 자기 동선을 갔다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약간 좀 아내분은 정말 가장 화났을 때는 언제였어요? 셋째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터졌어요. 병원에 있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있는데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왜? 양수 터져갖고 지금 링겔 맞고 있어. 알았어. 뚝 끊고 안 와요. 쉬는 날에도? 네, 집에 가서 보니까 시댁 어른들하고 밥 먹고 있어요. 근데 괜찮냐 소리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어요. 이 정도 미안한 소리도 안 셋째 했어요. 때요? 네. 야, 근데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진짜 딱 아빠니까 애 데리고 운전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왜 가야 되는 거 그러냐면은 아니냐고. 집사람이 나 오늘 병원 갔다 올 테니까 돈 줘 아니면 뭐 해줘 해라고 돈 주거나 하거든요. 휴일날 집에 있을 때 애 아플 때 병원을 왜 같이 안 가시냐고. 평일날 안 가고 저 쉴 때만 가니까. 아, 제발. 잠깐만. 제발. 차라리 흥분해서 뭐 약간 당황해서 핑계를 대야지. 제발 그렇게 중저음 차분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 대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이제 고객 상대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금 이런 아빠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떤 다른 다양한 취미 생활에 빠진 분.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제가 술을 먹습니까? 뭐 담배를 핍니까? 도박을 합니까? 아버님은 낚시 외에는 없는 거죠. 술도 좋아요. 술도 좋아해요. 그럼 술은 뭐 가끔 조금씩? 아니요. 이번 달에는 보름 정도 술 마셨고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막 술 먹고 확 달라지거나. 달라져요. 예? 달라져요. 주사가 있어요? 난폭해지나요? 어떻게? 난폭해지는 건 물론이고 제가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거 무서워해요. 왜요? 분당 갔다가 친구들 이제 술 먹고 왔는데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위치 추적해달라고.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잔 적도 있고요.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잔 적도 있고요. 도로 안 해요. 도로 세워가지고. 셋째 임신 때도요, 뱃속에 있는데 술을 집에서 마셨어요, 시댁에서. 근데 거기서 마셨는데 이제 실수로 신랑이 자다가 배를 걷어찼어요. 아내분 배를? 네, 그때가 7개월, 8개월 때거든요. 완전히 안 살기 네, 거잖아요. 근데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빨리 병원 가자. 그랬더니 막 알았어 이러고 화장실에서 자요. 아이. 그래갖고 저 혼자 배 부둥켜 안고 병원에 갔어요. 집에 왔어요 다시 링겔 맞고. 근데 저희 신랑한테 새벽에 출근할 때 얘기했어요. 오빠가 배 걷어차갖고 나 아파갖고 병원 갔다는데 아냐고. 나 기억 안 나. 남편은? 네, 모른대요.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사과는 해줘. 너무 미안. 내가 기억 안 했는데 그래도 미안해. 이게 기본 아닌가? 기본이죠. 진짜? 나도 신동엽 씨랑 회식하고 누나가 다 먹었어? 내가 안 먹어도 그냥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잘하세요. 만취가 있는 경우 우리도 흡치가 있잖아. 흡치. 음식이 막 뭐 취한 적이 먹다가 많지.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데 누가 뭐라고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것도 안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도 미안해 소리를. 저희가 내가 보기엔 남편이 뭐 누구한테 미안하단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아니, 나지 그거는 기억이 않아요. 아니 분명히 근데 탓대잖아.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술이 취했으니까 다행히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게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도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는 그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지금. 지금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남편이 너무 낚시 광이라서 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힘들겠구나. 아니야.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연이 정말 생각해보면 감자줄기 하나 뽑았는데 줄기 정말 이렇게 낚시 안 한 줄 알았어. 마그마까지 묻어서 나와. 우리가 고민을 낚였다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원래 평소에 이 정도 클래스의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인가요? 아,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다음 사연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았으면 우리도 처음부터 받지 않았어요. 자, 딸들이 왔습니다. 예, 애들 얘기 들으면 어떤 아빠인지 어떤 엄마인지. 네. 자, 우리 딸들. 예, 우리 큰딸. 이름이. 아우, 너무 예쁘다. 그거 첫째. 진짜 귀여워. 세상에. 까만진 머리. 까만 머리. 자, 이름 뭐예요? 안녕하세요. 8살 장한별이에요. 안녕. 자, 은별이.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새별이 몇 살이에요? 아빠가 낚시 자주 하세요? 네, 얼마나 자주 가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던 기억이 있네. 그러면 우리 한별이가 볼 때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주 싸워요. 아, 잘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아유. 누가 먼저 소리 질러요? 아빠가. 아빠. 아빠가 뭐라고 소리 질러요? 빨리 안 하냐고 막 그래요. 빨리 안 하냐고 뭐 시켰는데.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어떤 기분이에요? 나쁜 기분. 나쁜 기분. 기분, 나쁜 기분. 엄마 아빠 싸울 때 동생들하고 우리 한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래고 있어요. 놀래고 있대, 놀래고. 있다고. 깜짝 무섭지. 놀래요? 무섭죠, 무섭죠. 한별이가 학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우울증이 좀 심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별이가요? 네. 애기가요? 심리 검사 했을 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결과 들으러 갔을 때도 저희 신랑이 쉬는 날이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같이 안 갔어요. 자기 볼일 본다고 전화로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이 나왔어요. 앞으로 우울증이 좀 나왔으니까 치료를 받으라. 놀이 치료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 네. 비용이 얼마냐고. 아, 돈부터 물어봐. 자기는 낚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쓰면서 한 번 가는데 3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 했어요? 3만 원인데. 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건 네 잘못이다. 아빠가 네가 애들한테 화내고 윽박 지르고 해서 애가 그렇게 된 거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면서 치료비 비싸다고. 네. 치료 못 받을 것 같다고. 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면서 좀 이제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생활고가 조금 시작될 때였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낚시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아니, 생각을 안 그때 해요. 당시에 낚시를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아예 안 갔어요? 네, 아예 안 갔고. 그리고 애가 우울증 걸렸다는 거는 애가 새 학교로 가면서 학교 친구들끼리 왕따를 시키더라.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답답해. 그게 집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애가 학교 가가지고 막 주눅 들고 있으니까 또 왕따를 당하고 이러는 거죠. 제 마음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저도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 때 이제 우울증이 있었고 주변에서 막 도와준다고 야 힘내 뭐해 해봤자 제가 꿍이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우울증은 안 사라져요. 제가 안 움직이면. 그러면 근데 첫째 딸한테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우울증이라는 이런 걸 받는데 얘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그래서 저희가 네. 사실 큰아이가 정말로 어떤 상태인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지나가면 될 것 같은지 전문가를 좀 만나봤거든요. 네. 한번 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별아,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놀이도 하고 또 재미있는 모래놀이도 같이 해볼 거야. 심리 치료 상담이죠. 살짝 지금 앞에. 네. 놀이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집을 한번 그려봐 줄래? 네. 그림으로 심리 상태를 보고. 아, 가족이 없어. 헐. 꽃만 2송이 있네요. 뭘까요? 이 집은 사람이 살까 안 살까? 안 살아요. 원래부터 안 살았을까? 만약에 우리한테 살라고 하면 이 집에 살 거야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아이고 세상에. 안 살고 싶은 집을 그리는 아이를 처음 봤어. 현재로서는 조금 심각한 수준으로 좀 보여져. 소아 우울감이. 이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 바닷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불안정 애착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꾸준히 조금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경우에는 양환경적인 요인.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싸울 때. 나를 가장 슬피는 거 매일. 현재 우리 한별이의 이런 취약한 정서적인 부분들은 동생들에게도 이미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큰일 났네. 아버님 어떠세요? 생각 많이 하시겠다. 좀 섭섭하네요. 놀라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 놀라우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좀 짓거렸던 거하고 예. 싸운다는 얘기 들었을 때 좀 예. 그러네요. 뭉클하네요. 너무 미안해요. 네. 인정해요? 애 앞에서 많이 싸웠던 걸? 이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가 진단을 잘하고 스스로 이렇게 약을 사는 경우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OECD 가입국 중에서. 아버님도 본인이 지금 전문가, 심리 전문가처럼 진단을 벌써 내렸잖아요. 쟤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아내분 남편한테 정확히 바라는 점 있으면 낚시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아예 취미니까 못 끊는다고 하기는 못할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저희가 솔직히 10년 동안 살면서 애들이랑 같이 여행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낚시 외에는. 아이고. 그냥 펜션이나 이런 데라도 그냥 가서 며칠이라도 딱 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애들한테 그냥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냥 이게 다 바라는 바람이에요. 가가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이거 충분히 완전히 고민이에요. 지금 속이 고구마 500개가 들어선 것 마냥 너무 답답하고 타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고민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고민이죠. 저는 그냥 계속 누르고 싶지만 우리 한별이에게도 아픈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억 두지 마시고 더 사랑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아내 입장에서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답답했겠다 생각하시면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자, 확인하기 전에 예. 예, 대결에서 패하셨습니다. 인정? 남편 인정?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끝으로 우리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죠.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집사람 최고입니다. 우리 한별이, 은별이, 색별이한테도. 한별이, 은별이, 새별이는 제 미래고요. 제 앞날이고요.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다시 행복한 가정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라질 준비 됐죠? 달라져야죠. Are you ready? 영어 못 알아듣네. 너무 좋았어. 준비된 겸?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바람난 남편 몇 편을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무서운데. 저희가 20표거든요, 총. 자, 200표 중에 100표는 당연히 넘어갔고요. 네. 자, 과연? 60. 아, 이 결혼 반댈세. 이 결혼 반댈세. 안녕하세요. 경상도 양산에 사는 40대 아빠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추석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면 제 하나밖에 없는 16살 딸이 결혼 발표를 결혼 발표를 중2가? 아니, 중3인가? 중3이죠? 중3?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성인이 되면 나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할 거야. 얼굴 천재, 목소리도 정말 감미롭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아. 나 완전 꽂혀버렸어, 아빠. 아빠, 허락해 줄 거지? 허락해 줄 거지, 아빠? 아이고, 얘는 갑자기. 아니, 그게 누군데? 누구야? 성은 강씨. 강씨. 이름은? 강동원. 강동원이다. 이름은? 강타. 남. 강남? 강남 오빠랑 결혼할 거야. 강남 오빠랑 결혼한대. 내 생각 그러니까 아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뭐 강남인지 강북인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뜨르르르. 딸 어디고? 아빠 나 강남 콘서트. 뜨르르르. 딸 어디고? 아빠 나 서울. 에? 너 거기서 뭐 하는데? 뭐 하긴 강남 오빠 사는 동네 돌아다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 진짜 좋아하구나. 강남 쫓아다닌다고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니질 않나. 심지어는요, 아빠 나 안 되겠어. 나 서울에 가서 강남 오빠 집 근처 가까이 살래. 이제 강남 본다고 서울에 혼자 눌러 삽니다. 혼자서? 16살. 자취하는 거야? 그놈의 강남이라는 사람 대체 뭐길래 제 딸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냐고요. 제 딸 좀 제발 돌려주이소.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동방신기 선배님이 이제 왜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그 무대를 보고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항상 그 공개 방송, 음악 방송을 쫓아다녔었어요, 제가. 너무 멋있고 저렇게 되고 싶어서 저도 가수가 되었습니다. 대도 같은 경우는 사실 팬의 입장으로 보다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계속 쫓아다녔죠. 카톡을 매일 하루에 한 통씩만 보냈어요. 그냥.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했고 그냥 어떤 걸 느꼈다. 내 느낌을. 네, 그냥 그것만 딱 읽더라고요. 그리고 답장은 안 하고. 그렇게 몇 개월 정도를 쭉 해서. 좋은 방법이다.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우리 민경 씨나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보내자고요.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아니지. 그 사람 너무 좋아할 거. 하나가 또 메뉴판이 있는 거죠. 오늘은 볶음밥을 먹었어. 오늘은 짜장면을 먹었어. 고민의 주인공 바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딸이 정말 강남 때문에 서울로 간 거예요? 네. 강남을 좋아하는 건 한 4, 5년 정도. 와, 오래됐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네. 콘서트 보러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도 2박 3일 빠져먹고 그러다가 강남을 계속 자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가서 알바도 하고 이제 학교도 그쪽으로 옮기고 고시원에 얻어가지고 혼자 이래 살면서 아는 언니 만나가지고 언니하고 같이 이래 자취하고. 아니 근데 처음에 이거 봐라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좀 말려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지금 좀 긴장하셔서 휴지로 땀을 좀 닦으시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쪽이 땀 제일 많다. 이쪽이 땀 제일 많다. 그래, 거기 앞가슴이 제일 많아. 여기가. 맞아, 땀차. 대부분의 남자분들 이렇게 하면 어이구 그런데 그냥 가만히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빠들이 아무리 그래도 딸이 타지로 가서 그렇게 산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이해하신 부분이 좀 아버지도 옛날에 좀 그런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러신 게 있었어요? 예, 저도 뭐 바람아 멈추어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그때 팬클럽 활동도 하고. 와, 진짜? 그때 당시에 이지효 씨 팬클럽. 그때 그 당시에 팬클럽 회장님이 제 나이 또래 여자분이었거든요.
아마 그 여자분 때문에 제가 그때 쫓아다닌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한 분이에요. 근데 추석 때 뭐 진지하게 그렇게 결혼을 발표해서 정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요번 추석 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왔더라고요. 왜 이래 왔냐 하니까 강남이 지금 일본에 추석 새로 갔다. 강남이 없어서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심심하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밥을 딱 식사를 딱 하는데 나 강남하고 결혼할래. 야. 폭탄 선언을 하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하니까 밥을 먹다가 눈에 눈물이 글썽. 농담이라기엔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한테 전 강남이랑 결혼할 거예요. 근데 강남아 넌 어때? 전 싫어요. 그럼 끝이네요. 그럼 고민 해결이에요? 그렇게 걱정은 많이 것 같은데, 아버지? 아버님은 혹시 강남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남은 안 외국인에다가 뭐 나이도 한 십몇 년 차이 나는 것 같고 또 연예인 치고는 치고는 뭐? 연예인 치고는 뭐? 얼굴이 제일 궁금하다. 얼굴이 좀 아니잖아요. 얼굴이 좀 아니잖아요. 아유, 왜요? 잘생겼지, 그 정도면. 야, 나중에 강남 이 방송 보면서 집에서 진짜 싫어하겠는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 그렇죠. 그럼 아버님 여기 남자 연예인 그래도 연예인이면 이 정도는 생겨야지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짠한테 허락될 만한 외모는 누가 있어요? 강남이 나요? 이기찬이 나요? 얼굴 봤을 때. 얼굴 한번 봐봐요. 당연히 낫죠. 강남이 나요? 제가 나요? 예? 강남이 나요? 대도서관이 나요? 그냥 강남이 싫은 거야. 강남이 싫은 거네. 강남 싫은 거야. 혹시 딸이 강남 하니까 아버지 반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남한테? 댁이나 잘하세요. 그 티셔츠 있잖아요. 지금 또 입고 있지만 추석 때 집에 와가지고 티셔츠를 4일 5일 동안 한번 빨지도 않고 그 옷만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팬이다. 근데 그건 가족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짜증나죠. 너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 진짜 그래요. 그쵸?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댁이나 잘하세요. 이게 노래 제목인지 아빠를 놀리는 건지. 바로 딸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살 고은별이에요. 그 옷이 정확히 어떤 옷인지 궁금해해서 대기나 잘하세요. 노래 제목이에요. 태진아 선생님이 사비로 이렇게 천장 뽑으셨거든요. 그 천장 중에 한 장이에요? 네. 와, 그 대단한 거네. 리미티드네, 완전.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네? 태진아 선생님 운영하시는 카페 가면은 대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랑? 태진아 선생님과. 본인이 태진아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요? 아니, 왜냐면 그 카페에 거의 일 없을 때 항상 계세요. 항상 계시고. 그리고 손님들하고 막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팬이다. 저는 이제 강남 씨 그 노래를 아는데요.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한 소절만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그래? 네. 내 걱정하지 말고 대기나 잘하세요. 대기나 잘하세요. 내 일에 참견 말고 잔소리 하지 마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러주면 아빠만 쳐다보고. 아빠도 느꼈어요, 그렇게? 은별이는 아직도 어린데 강남한테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아빠는 고민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빠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알바 할 거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아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작진이 얘기해 주는데 딸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먼저 신청하려고 했어요. 뭐 이러면서. 아 맞아요. 제 나이 때는 다 워너원, 그치. 엑소, 방탄소년단 그치? 이런 식으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관심이 안 가거든요. 강남에게만 오로지. 네. 강남 오빠 얘기하면 친구들이 약간 강남 얘기 그만해. 그래, 너 저리 가. 하다가 싸워요. 카페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카페 알바 점장이 강남 오빠 못생겼다고 헐. 왜 네 나이 2배나 되는 호레비를 좋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알바 그만뒀어요.
아, 열받아서. 화나서. 저는 이해하는데 예전에 그 대학로에서 삼총사 공연 되게 많이 할 때 그 교복 입은 2명의 팬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인해주면서 애들이 막 울어요. 오빠, 오빠, 오빠 막 울어. 야, 너네 왜 우냐? 오빠 좋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애들이 자꾸 놀래요, 오빠. 제가 미안해, 얘기해서. 너무 힘들겠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겠네. 왜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 딱 꽂히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어느 순간 또라이 매력. 또라이 매력. 또라이 매력이래. 할 때도 한국 사람 완전. 여기서 끌어내요. 어떻게 해보? 직접 이렇게 만나본 적 있어요, 강남 오빠랑? 네. 태진아 선생님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 일주일에 7번 다 가고요. 한 7시, 8시에 가서 마감 시간이 11시까지 가끔 봐요. 그래도 한 달에 10번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좀 사진 부탁했더니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죠. 찍었네. 와, 진짜 아니, 지금 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저 옷이 다른 버전이 있네. 좀 2018이 좀 작네. 아, 저거는 지금 빠른 거고, 지금, 예, 저건 많이 빨아서 그런 거고, 저 풀로 입었나 봐요. 뒤에 보여줘봐. 뒤는 이거야? 앞뒤로 입는 거야? 야, 저거였네. 지금이 뒤집어 입었네. 아이디어다. 지금이. 추석 때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강남과 결혼한다. 근데 강남 오빠가 뭐 이상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라면 먹을 때 반대 손으로 맞아. 옆머리 넘기고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옆머리 넘기면서 먹는 게 이쁘다. 이게 크로스 기법이라고 이게 손을 반대로 가져가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손으로 먹어? 다 먹겠어. 어떻게 먹는 거야? 코끼리 거야. 그럼 혹시 카페 가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적 있어요? 강남 오빠 볼 때. 한 번. 파스타 먹으면서 근데 봤어. 지금 살이 너무 쪄 있는 상태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 오빠 볼 때는 하루 종일 굶고 가요. 아이고. 이렇게 그 카페에 가서 강남 오빠를 본대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한 달에 뭐 4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이래 쓰는 걸로. 그 카페에서만? 예.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럼,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강남 오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전 솔직히 카페 가려고 알바하고 있어요. 아, 목적이 그거니까 아깝지 않지. 아빠인데는 뭐 1,000원짜리 하나 사는 것도 아깝다. 근데 강남인데는 뭐 엄마를 써도 뭐 하나도 안 아깝다. 자, 이런 시원하지.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네. 아빠한테 1,000원짜리 한 잔 쓰는 게 아까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갈비뼈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도 강남 보러 서울 간다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한 번 안 오고 그게 좀 많이 서운했죠. 만약에 강남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근데 아빠 한 달 동안 입원했는데 왜 가보지도 않고 한 그랬어요? 번도 안 가보고. 별일 아니겠지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갔다 왔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이 만약에 강남이라고 생각해보죠. 네.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걔도 화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보시면. 여기 아빠도 안 챙기고 집안도 안 챙기고 그런 친구가 그렇겠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카페를 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언니랑 같이 가끔 가는데요. 좋아요. 그러면은 걱정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만큼은 아니더라도. 밤에 늦게 들어와요. 밤에?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막 갑자기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몇 시쯤이었어? 늦게 들어온다면요? 2시, 3시? 새벽? 너무 늦다. 뭐하고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막차 타고 종점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데라서 안 오겠지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저 치면서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아봤겠지 이랬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위험해.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전혀 모르셨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예, 전혀 몰랐죠, 이건. 아빠로서 이제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강남을 좋아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되겠다. 아, 강남하고? 뭐 실용 음악 학원 해가지고 뭐 가수 되는 그런 학원에도 한 몇 개월 다니보고 지금은 이제 또 연기 학원 또 여기 알아보고. 연기학원. 예. 본인의 꿈을 위한 게 아니라 강남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둘 다 동시에 맞아요. 아, 둘 다? 꿈도 있어. 노래? 아니면 노래? 노래. 근데 노래는 저희가 아까 살짝 들었잖아요. 속에 되게 이렇게 맺힌 게 되게 많아서 저러는 게 아닐까요? 지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반항으로밖에는 전 안 보여서 6년 전에 이제 재혼을 하고 엄마하고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베트남이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까 해 떨어지면 다 집에 들어오라고. 나이가 이제 사춘기고 하니까 좀 더 밖에서 많이 놀고 싶어 하고 중간에서 참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엄청 뭐라 하고 휴대폰 뺏어버리고 근데 아빠는 엄마 편 드니까 서운했구나. 자기 자리가 없었구나 집에. 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서운해. 그래서 나간 이유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집을 나가게 된 이유가? 네. 이혼을 한번 당하고 그래 놓으니까 그 베트남에서 이래 제 하나 보고 이래 왔는데 딸은 언제든지 뭐 그거 해주면 좀 이해를 해줄 줄. 이해를 해줄 줄 알았구나. 제가 맨날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저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많죠.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이나 아마 그때가 강남시의 콘서트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기분 좋다고 느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걱정되는 건 지금 따님한테 아버님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은 아버님이 자기 편도 안 들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아버님 주변 인물들도 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지금 새엄마랑 결혼한 것 자체가 그냥 무조건 싫어요? 아니면은 그 새엄마의 어머니가 구속해서 싫은 건지. 구속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부터 싫었어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아빠는 재혼하기 전에 은별이한테 의견을 충분히 물어봤어요. 아빠 재혼하고 싶은데. 그냥 영상 통화만 보여줬어요. 그냥 내가 결혼할 여자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이고. 일단은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좀 그래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딸은 한창 보살핌이 좀 필요한 나이인데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딸을 위해서 영상 편지가 하나 준비돼 있어요. 예, 일단 영상 편지로 한번 만나보시죠. 엄연아, 엄마야. 엄연아, 엄마야. 잘 지내지? 보고 싶다. 뭐라고 했어? 미안해. 걱정돼서 그런 게야. 사랑한다, 엄연아. 사랑한다, 엄연아. 은별이 보니까 어때? 네.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왜? 좋아? 사랑한다 그 말 들으니까? 네. 영상 편지 보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은별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이래 만나고 두 명 좀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게요 온 지 6년밖에 안 된 이 타국에서 진짜 의지할 거라고는 아빠밖에 없는 분이 우리말을 힘겹게 배워서 문화도 다르고 모든 정서도 다른데 또 딸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강남을 좋아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요. 정말
내 맘대로 살 거야 이 생각으로요. 학교를 안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걸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내 학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싫어할까. 좋은 거다. 그래서 검정고시 봐서 중조를 합격했어요. 아버지 칠랑은 제대로 쳐요. 박수를.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시대가. 칭찬해줘야지, 아버지 아버지. 박수 쳐줘요. 박수 쳐요. 강남 오빠가 만약 결혼 발표를 했다. 결혼을 하게 된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어떻게? 비상이다. 네. 어머, 울어, 어머. 생각도 안 해본 거야. 강남 오빠 결혼한 거. 강남 오빠 너무 좋아서 생각도 안 했어, 결혼하는 거. 지금 강남을 어렵게 저희가 모셨는데 이렇게 진짜요? 영상 통화를 준비를 했어요. 영상 통화 괜찮아요? 네. 예. 한번 불러봐, 그러면. 강남 오빠 한번 불러봐요. 영상 통화 좋지. 강남 오빠. 아, 더 크게 불러야지. 크게. 강남 오빠. 왔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인공 옆으로 앉으라고. 네, 여기. 아, 저기요? 예. 여기요? 일로 앉아서. 그래도 네가 풀어야 돼, 사인 같아. 그래도 무슨 아, 은별이 어떡해요. 은별아, 아빠 더 섭섭하겠다. 은별이 너무 울어. 아빠도 울어, 아빠도 울어. 아니 은별아 지금 왜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야? 강남. 우와, 깜짝. 아니, 은별을 알고 있어요? 저 알죠, 은별이 알죠. 왜냐면 자주 카페에서도 보고. 그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알죠, 은별이. 예, 고은별. 예. 직접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꼴 보기 싫어하는 강남이 지금 그대로 펴주고 싶은 강남이. 그러니까 저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중간에 집에 갈 뻔했어요. 끝나봐. 너무 싫어하시니까. 예. 직접 보니까 어때요? 좀 보고 말씀하세요, 직접. 잘생겼어요, 아니 못생겼어요? 생각보다 잘생겼네. 생각보다 아니, 사진은 어떤 사진을 봤지 내가? 사진을 이상한 사진을 본 거예요. 아니 솔직히 김태균 강남. 왜 뺐어, 갑자기? 갑자기? 왜 뺐어, 갑자기? 갑자기? 강남. 아버님, 신동엽 강남. 아이고. 인정 받았어요, 아빠한테. 힘들 때 강남 씨가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중학교 졸업했다고 아까. 졸업, 고등학교도 졸업할 거죠? 네. 약속했다. 저는 고등학교 잘려가지고. 죄송해요. 일부러 잘릴 거 아니에요. 같이 보세요. 아니, 우리 은별이가 이렇게 강남 씨랑 결혼하려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꿈이 있다면 그거를 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노력해가지고. 저도 왜냐면 나갔거든요, 지금 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 진짜네. 작가님이 IC 했어요, 지금. 뭐가 강남 왜 부른 거야? 아니, 근데 저는 부모님이랑 항상 소통을 했어요. 부모님이랑 항상 가족은 함께 있었어요.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대화를 해야 돼, 아빠랑. 대화를 좀 많이. 아빠가 전화 좀 해요. 그래, 아빠가 좀 마음 열어야 돼. 아빠가 좀 딸한테. 얼마나 통화해요, 가끔? 전화하면 뭐 항상 카페라고 하루에 한 번 통화해요? 안 하지. 안 하죠. 하루에 꼭 한 번은 통화. 그래. 가족과 함께 행복하는 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그거를 좀 노력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빠한테도 강남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네,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지금? 안 불편하게 계속 있어. 카페는요. 제가 능력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가는 거고 공부는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서 네. 호응 한번 해주세요. 항상 파이팅하고. 아.
다 산 것 같아요. 인생 다 여한이 없다. 거예요. 우리 바쁜 와중에도 직접 와주신 강남 씨에게 잘 가봐요. 마지막으로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 올라와갖고 이제 사고나 치고 이럴 줄 알았더만 학교도 다니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많이 고맙다.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몰라? 그거 한마디 해주세요. 은별아, 난 네 편이야. 은별아, 나 앞으로 네 편 할게. 자, 짧게라도 우리 새엄마한테 답장 보내야죠. 영상 편지 답장. 오늘 여기 와서 강남 보고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고민인지 아닌지. 네, 알았으면은 된 거니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많이 이 고민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대화하면 충분히 많은 시간 가지고 서로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못 알거든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몇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총 200명 중에 이제 100표 넘어갔습니까? 몇 표가? 몇 표가? 아, 분노의 가족이란 제목. 분노의 가족. 안녕하세요. 비가 마르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저는요, 아빠, 엄마, 14살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네 식구는 아마 전생에 원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외식 할까?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무한리필집 콜? 나 고기 싫다. 그럼 곱창 어떻노? 거기 멀어서 안 된다. 길 막힌 거 몰라. 아, 그럼 못 잡겠대. 먹자는 기가 말자는 기가. 안 된다면 먹지 마라. 야, 이거 시트콤에 나오는 분노 가족. 저희 가족은요,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 근데 저 몇 개 해야 되지? 17개 아이가. 17개 아이가. 16개다! 몇 주자 있던 제대로 몰라. 아, 뭐? 진짜요? 진짜인가 봐요. 항상 날 있은 말투에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데요. 이러다 보니까네, 가족들 모두 늘 초예민 상태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와 때리는데. 아니 당신이 나한테 왜 소리 지르는데? 아 짜증나! 절규라고 써있어, 절규. 저기요, 저거. 저요 진짜 집을 확 나가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저희 가족 제발 그만 좀 싸우게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 저도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랬더니 그 싸우면 어떻게 나가냐고. 말투 때문에 싸우는 줄 알고 오해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는 그 억양 센 정도가 아니라 되게 지금 신경질적인 말투 얘기하시는 가족인 것 같아요. 자, 꼬매는 주인공 모셔보자! 정말 이게 빈번한 건지 아니 가끔 이러는 건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싸워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아니, 싸웠을 때 나중에 풀리기 좀 풀려요? 금방. 풀리긴 하는데 네. 매년마다 똑같으니까. 동생이 무한리필 고깃집 자기 안다고 먹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고기는 좀 별로라면서 고기 좀 별론데. 그래서 제가 곱창 얘기했거든요. 곱창집이 남포동에 있잖아요. 모르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남포동이 저희 집에서 좀 멀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차를 끌고 갈지 말지 하다가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하면서 싸우다 그냥 집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런 걸로 자꾸 싸우니까 고민이긴 해요. 아 근데 별것도 아닌 일로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 서로 말투가 좀 많이 세요, 가족끼리. 아빠 말투가 좀 항상 화나 있고 높단 말이에요. 그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몇 번이나 했는데 초반에 좀 고쳐주는가 싶더니 또 안 되지.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는데 또 탈출하면 엄마 아빠가 저를 안 찾을까 봐 걱정됐어요. 안 찾는다며? 대체 왜들 그러시는 건지 지금 가족 구성원이 다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말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러는데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목소리가 바뀌어집니까, 사람이. 맞지요. 그렇습니까? 지 사람이 부탁으로 쓰레기 버려달라고 알았다 했는데 지 사람이 되게 내뜸 화를 내더라고요. 알았다 했는데. 예, 어떻게 왜 했는데? 화를 내냐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하고 통화하는데도 작가님이 나한테 화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아버님은 억울하신 거예요, 지금. 목소리 자체가 이랬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짜 저 억울하거든요. 갈등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아버님 생각에는 다들 왜들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면 싸우는 것 같아요? 70%가 애들 문제로 지 사람을 하고 많이 좀 싸우거든요. 아, 애들 때문에? 예, 예. 애들이 이제 자기들 주장만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나한테 또 다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 그거 탓만은 아닌 싸우죠. 거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 생각은 이런데 어머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혼자 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할 때 있거든요. 우할 때 있거든요. 예? 뭐 하지 마, 말을 지금 또 말했어, 또! 괜찮아요. 엄마 얘기하게 그냥 놔둬요. 괜찮아요. 내 아빠 말투가 나니까 그걸 조금 아빠 말투. 내 아빠 말투만 조금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 목소리 들었는데 아빠가 평소에 톤이 이 톤이 아니에요? 이 톤이 아니에요. 이 톤이 아니에요? 엄마도 이 톤이 아니죠? 아니에요. 방송이라서 약간 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해줘요. 저도 이제 애들한테 말하면 또 화가 하면서 말투 음성이 높아져요. 저도 하다 보면 부부 일심 부부 그 하다고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닮아가잖아. 부모님 두 분이서도 자주 싸우세요? 부모님 싸우시는 게? 일주일에 3번 이상. 장난 진짜 많이 쳐요. 막 서로 누가? 아빠가요. 엄마, 엄마한테 발가락으로 막 꼬집고. 발가락 꼬집기 이거 하는데. 그리고 막 간지럽히거든요. 그러다가 엄마가 가구 이런 데 부딪히면 화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싸움을 번져요. 아니, 근데 금슬이 되게 좋아. 간지럽다, 그만해!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럼 부모님 싸움 때문에 가장 걱정됐던 게 있어요? 예전에 아빠 엄마가 심하게 다투셨을 때 아빠가 물건 던지셨거든요. 아이고, 그건 안 했어야 되는데. 주변에 물건 던지시고 아이고. 엄마가 우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물건을 던져가면서 싸웠다고요? 그때 그 기억이 참 나는구나 또. 아유. 그러면 되게 무서워. 아이들은 이렇게 평생 기억이 남거든. 맞아요. 커도 이렇게 기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낚시 아빠 이렇게 다 컸는데도 다 기억하는 그거 거 봐. 맞죠? 그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그 기억만 나도 눈물이 나잖아. 예, 이 친구 아까 얼마나 밝아요. 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부모님의 아프잖아. 싸움은 전쟁보다 오히려 더 심한 걸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길래 큰 상처는 아닐 줄 알았는데 친구한테 많이 상처가 그 있어. 상처는 평생 남아있는 거거든. 진짜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때? 그런데요? 그때 기억나요? 신혼 이제 결혼하면 그때 당시 이제 선배들이 이제 경제권 때문에 이제 경제권 때문에 이제 그놈의 경제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지 사람을 제압해야 된다고. 기선 제압하려고 그런 거야? 네, 어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 뭘 던지셨는데요? 솔직히 얘기해 보이소 아버지요. 밥그릇이요. 밖으로 딱 던지니까 엄마 뭐 날라와요? 대접이 날로던데. 대접이 날로던데. 밖으로 대접 주고. 여동생이 보기엔 가족들이 어때요? 자꾸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여동생의 우리 커튼 좀 막내가. 조금 걷자.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서로 주장만 내세우고 이해하면 다 끝날 거를 이해를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정답을 얘기하네요. 그럼 본인은 이해하고 양보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누구한테 이해와 양보를 말하는 거야? 이해하고 양보하면 모든 게 끝이 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데 그럼 본인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동생이요. 엄마랑 아빠랑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화풀이를 하거든요. 동생이? 왜요? 동생이 언니한테 뭐라고 화풀이? 왜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아니 제가 동생한테 뭐 해 이러면요. 그것도 저한테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막 욕도 쓰고요. 동생이 언니한테? 동생이 언니한테? 뭐라고? 표정은 아니야. 지금 하세요. 아니요. 엄마 아빠랑요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언니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언니랑 싸우면 저는 그냥 방 안에서 가만히 폰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들이더니 용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솔직히 어이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용돈이 없어진 거니까. 다 싸우고 언니 혼자서 울면서 제가 있는 데로 들어오더니 자기가 갑자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한테 나대서 혼냈는데 자기가 나대놓고 자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어이없잖아요. 네, 어쩌라고 이랬는데 저도 혼났으니까. 솔직히 짜증난 상황이니까. 그 사실 그 욕은 왜 했어? 제가 야 니니 이랬거든요. 그래 짜증나서 근데 언니가 먼저 이랬어요 저한테. 자기 얘기 안 하고. 야, 네 얘기를 안 하고 다 속아놓고 동생 얘기만 해. 너도 똑같아. 저는 엄마랑 저랑 싸워도 언니는 절대 끌어들이지 않는데 엄마랑 언니랑 싸우면 굳이 저를 끌어들여요. 그럼 같이 언니는 평소에 혼나게요. 야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 동생도 여기 고민 본인이 나오고 싶었겠네. 네. 근데 그것도 언니가 선수 친 거야 지금? 네.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됐어요? 3, 4년 전부터 좀 심하게 3, 4년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좀 말하기 좀 힘들어요. 가정사가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가만 있어봐. 둘째 다 얘기해. 네. 언니 질풍노 외식이었어요. 막 나갔어요. 세상이 막 중심에 나갔어요. 있을 때. 나갔어? 네. 근데 왜 지가 무슨 자기 말이었어요? 그 얘기를 못 한다네? 집안에 큰 문제인 것처럼? 창피하니까. 본인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알잖아.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 동생은 그러면 사춘기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몇 살이야? 14살이요. 14살이 17살한테 누가 야야 거려요. 허락 없이 제 물건을 가져가니까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 집에 와서 뭐라 하니까 내가 가져갔을지 그거 가지고 화내냐고. 뭘 가져갔는데요? 눈썹 그리는 거예요. 눈썹 그리는 거예요. 둘째가 한번 얘기해봐요. 가족들이 안 싸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에이, 이렇게 보면 되게 유쾌해 보이는데. 근데 저는 항상 방에 처박혀 있고 아빠는 게임하거나 예능 있으면 그거 보거나 그리고 엄마는 방하고 그리고 엄마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면 그것만 보고 게임. 언니는 그냥 뭐 SNS 그러고 각자네. 네. 아니 그거를 개인 플레이. 그러면 최근에 아파갖고 학교를 좀 빼먹었어요. 제가 병원 갔다 오고 난 뒤에 쉬려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 깨벽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 서운해 아픈데. 아이고. 그치. 아니 서운하지 아픈데. 둘째는 뭐 서운한 거 얘기해봐. 돈가스를 튀기다가 뒤집다가 끓는 기름을 손에 들이부었어요. 엄마 왔는데 제 화내 보고 걱정을 해주신커녕 화를 내는 거예요. 니는 왜 니 혼자서 막 사고 치냐고. 그럼 칭찬은 좀 해줘요, 아빠 엄마가? 어때요? 아빠 나 국어 점수 올랐다 이러면 잘했네. 아 그래? 이러거든요.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딜 봐서 칭찬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안 해주는 것 같다. 만약에 성적이 좀 떨어졌을 때는 어때요? 안 말해요. 그냥. 올랐을 때만 얘기하고. 그때 병원에 가라 하니까 좀 이따 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방에 들어가더만은 이어폰 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아픈 사람이 노래 부를 처지입니까? 병원부터 뭐하니까 안 하고 나서도 안 하고. 아니, 저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힘 진짜 없었단 말이에요. 움직일 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힘 좀 있으면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노래 부른 거 병원 갔다 난 뒤에 그렇게 그 일이거든. 그게 아니거든. 맞거든. 얘기해보세요. 예. 얘기해보세요, 그럼. 아니 병원도 안 갔어요 그때. 병원부터 가야지 노래를 부르냐 하니까 나 아프거든. 그러니까 좀 이따 갈 거야. 신경 쓰지 마. 그 소리 하더라고요. 야, 딸 상대모사가. 그 소리 하는데 어느 부모가 이 깨병이지. 나랑 같이 가 이래야지. 병원에 가. 이게 돌봐줬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큰아는 내하고 다니기 싫어해요. 왜요? 창피하다고. 아빠하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저는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둘째야, 진실을 얘기해. 언니가요. 뭐 아빠가 병원 가자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면서 아빠는 안 갈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속을 사가지고 아빠는 그냥 같이 안 가준 거지. 그 한마디 했는데. 작은 딸은 아빠가 데이트하러 가자면 마트 이제 장도 보러 가자면 같이 가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그때는 지 물건 안 사준다고 뒷짜고 이제 지갑 사정도 있는데 그것 좀 감안하고 그걸 좀 지가 좀 생각해 주시면 하는데 무조건 지 위주로 큰아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화가 보면 나요, 아버지는요. 아니 그런 거 갖고 화를 안 내는데 좀 약간 뭐라 하는데 지금 화가 났는데요. 화 안 났어요. 점점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좀 긴장해서 그래요. 아버님은 혹시 우리 뭐 딸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불만? 부모한테 반말도 하고 그러니까 작은 하나 큰 하나 왜? 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면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사랑스럽지요. 사랑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애들한테 내가 장난치면 아빠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그러거든요. 딱 지색을 해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이렇게 좀 간지러워 좀 하지 마세요. 그러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데. 근데 어떻게 되면은 애가 하지 마,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 둘째도 반말해 아빠한테? 예. 아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대잖아. 이렇게 갖고 반말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네, 1, 2년 전까지 존댓말 계속 썼어요. 근데 그때도 엄마 아빠는 변한 게 없어요. 말투는 여전하고 싸우는 것도 여전한데 포기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변하지 안 하니까 네. 우리 둘째도 변하지 않은 거야? 네. 진짜 말투 하나 못 치면 아주 평화로운 가정 느낌이 좀 되고 대화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들 가족들이 어떤 얘기할 때 제일 쉽게 싸움 톤으로 변했었는지.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나 아니면 꼭 지금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을 사달라고 했을 때 이제 애들이 돈을 상관없이 말하니까 어제 나갈 때마다 돈 주니까 나 그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용돈이 자주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교통비 때문에 하루에 3,000원 받으면 누가 그걸로 살아가요. 교통비가 지금 얼마나 돈 많은데. 뭐 버스 한 번 타면 1,000원이잖아요. 맞아요. 엄마가요. 평소에는 이렇게 해도 가끔씩 술 먹고 오시면 주사가시 마셔요. 술 먹고 오시면 주사가시 마셔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군요. 술 먹고 오시면은 항상 언니랑 저를 불러서 닥달하십니다. 뭐라고? 욕도 쓰시고 무슨 뭐 돈 이러면서 뭐 했던 말 계속 반복하시면서 아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주 술을 드세요? 네. 등산을 다니시거든요. 일주일만 산악회 때문에 갈 때마다 술을 드시고 오세요. 12시 넘어서 들어온 적도 많으시고 전화도 안 받고 아이고 어머니도 위험하죠. 그러다가 아빠가 화나시면요. 이제 엄마를 올 때까지 저희랑 아이고 또 한단 말이에요. 여기로 이제 돌아가는 거구나. 애들한테 화풀한 적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고 아이들은 그렇게 있잖아요. 느끼면 하신 거거든요. 나 엄마가 계속 아빠 전화 안 받으시면 니네 엄마 우대 갔노 이러면서 저희한테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말투에. 야,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봐라 이러면서. 대들은 안 해야 되는데 애들 있는데서 조심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술 드시고 오면은 막 잔소리하고 막 혼내고 이것도 힘들고 그렇지, 엄마가 안 들어오면은 안 들어오는 대로 활동이 아빠가 있지. 빨리 전화해봐라 니네 엄마 왜 안 들어오냐 막 하면서 힘들고 그 애들의 몫이야 그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 애들의 몫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조금 더 조심하시고 애들 보는 데서는 안 싸우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스트 투표 가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아니다.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집은 근데 말투도 저는 솔직히 이런 말투 되게 좋거든요.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을 제대로 바라봐 주시면 저는 금방 풀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신달이 불만 같이 살아봐야.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어요. 주인공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또 예민할 때야. 그렇죠.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서로 얘기 조금만 들어주면 충분히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5, 4, 3, 2, 1, 그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어머니한테도 딸한테도. 영주야,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 거 알지? 사랑해. 어머니도 안 맞았으면 하세요. 이제 조심하고 할 테니까 우리 딸도 너무 고집 좀 안 부렸으면 좋겠다. 네가 너무 때렸으니까 엄마도 조금 힘들어. 엄마가 윤희 사랑한 거 알지? 아유, 좋다. 당연히 강하죠 당연히 결과 보겠습니다. 분명하죠? 끝자리 5, 100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볼까요? 이거 나나 40. 잘했어.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바람난 남편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만 상담해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aby, love me like